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은 재판부가 읽어나가는 판결을 들을 때 눈물만 났다.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5년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싸워왔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이 해고 문제를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 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 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 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 대립 끝에 지난해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해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 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쌍용차와 경찰이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예금 통장 등을 가압류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한다. 이 해고자 153명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휴대폰 쇼핑몰 T3010. 휴대폰 바꿀 때는 조합원이 운영하는 T3010에서 바꾸자.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조합원 및 예비조합원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정상 판매 이익금 중 일정액을 조합원 출자 및 증자 등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조합원이 운영하는 휴대폰 쇼핑의 성지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리고 웃음을 주더라도 어이없는, 썩소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의 연속이었죠. 그 결정판은 어저께 김용판의 무죄 판결, 그리고 윤진숙의 해임 이런 건데요. 윤진숙 장관을 해임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해임당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었는가 라는 그런 것이죠. 김용판 무죄가 나왔습니다만 원세훈이라든가 남재준이라든가 이런 양반들 있죠. 훨씬 엄중한 그런 혐의를 갖고 있고 분명히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다만 무사히 넘어가고 있죠. 그들에 비해서는 튀는 언행을 한다고, 또 어이없는 웃음, 또 많은 사람에게 비호감을 주는 그런 느낌적 느낌, 네, 이런 게 겹쳐갖고 해임당했습니다만, 아무튼요, 그 얘기는 이따가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시간에 더 해도 됩니다만, 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가로앉혀줄 그런 시원한 소식이 뉴스가 들려온 거죠. 쌍용자동차. 샹하이 자동차, 쌍용자동차를 먹은 다음에 기술만 싹 빼갖고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마힌드란가요? 네. 참, 부실 기업을 국민들이 다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인터넷에 팔아서는 안 되죠.
분명히 매각을 할 때 위험하다. 저런 기업들. 그랬는데 매각을 강행해서 손해를 끼치고 경영상의 실수를 노동자들에게 100% 전가해버린 것이죠. 24명의 노동자가 자살을 하거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고 계속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그 음성 파일을 따놓은 모양인데요. 쌍용 자동차 금속 노조 쌍용차 지부의 쌍용 자동차 지부의 조합원 고동민 씨와 함께 통화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쌍용 자동차 부당해고 청구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부에서는 2009년에 있었던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해고자들이 주장했던 회계 조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영상 위기가 조작되었다는 문제, 그리고 이 해고자 선정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다 이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모두 다 쌍용 자동차 해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원 해고가 무효임을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자, 감회가 어떠십니까? 사실 믿어지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늘 기대가 꺾이고 희망이 꺾이는 5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기적처럼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적처럼 해고가 무효됐다는 판결을 받고 사실 어안이 방망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안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김용판은 무죄로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고요. 이석기를 20년형 구형한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153명의 복직 판결을 내린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릴 때 우리의 예상을 크게 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김용판에 대한 무죄 선고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죠. 언제부터 사법부가 다수결로 판결을 했습니까? 그죠? 똑같이 알리바이를 맞춘 그런 여타의 경찰들에 맞서서 자신의 자료를 가지고 꿋꿋하게 진실을 주장한 권은희 수사과장을 거짓말장애로 만든 거잖아요. 오늘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죠. 네. 너무 충격적이다. 네, 당혹한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꿋꿋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 사회에서 이건 왕따거든요. 왕따. 너 엿먹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재판부의 말처럼 권은희 과장이 허위 진술을 했으면은 그건 당장 처벌감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신분상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과 진실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꿋꿋하게 간다는 것이겠죠. 쌍용 자동차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싸워왔던 모든 분들 함께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그렇죠. 강남 지역 협의회 예비 모임을 했었습니다. 오늘 뭡니까? 좀 전에 끝났던 프로그램에서 퀴즈 프로그램에서 노년동 신사님께서 오셔서 큰 웃음을 주셨다고요. 아주 성적이 좋았다고 하죠. 9문제를 맞췄는데 말도 안 되는 문제에서 틀렸다고요. 이적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대박이다라고 해서. 전 바깥에 있으면 궁금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좋아서 깔깔깔 되는지. 제일 재밌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갖고 좀 살짝 질투도 나고 그런데 저도 왜 그래? 오늘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박이다. 그래서 저도 대박 큰 웃음 지으면서
방송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사의 시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어제 강남지역협의회 이렇게 대규모로 강남 지역에서 국민TV 조합원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고 하죠. 50분 이상이 모이셨습니다. 7시 반부터 그 시작이라 그래갖고는 시간 맞춰서 갔는데 7시 반부터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지역협의회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모이자마자 밥을 먹는 데는 처음이었어요. 좋았죠. 게다가 뷔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녀동 신사님께서 협찬을 하셨다고 하죠. 뭐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는 그런 깔끔한 그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팔보채를 중심으로 저는 먹었고요. 약간의 김밥과 볶음밥, 그라탕, 새우 그라탕이라고 하나요? 맞죠, 그거?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잡채,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잔치국수를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잔치국수, 울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뷔페에 가면은 꼭 2그릇을 먹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면을 말이에요. 한 그릇에 몰아 넣습니다. 그래서 2그릇 만들어 거기에 이제 육수를 가득 부어갖고 먹는 것이죠. 그렇게 마무리를 했죠. 가수 현우님께서 오셔서 노래를 하셨는데, 역시 여기는 저 공연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량 이상이 되면은 뭡니까? CD 음향이, 그러니까 반주 테이프가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반주 테이프 들으면서 노래를 하다가 반주 테이프가 꺼지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저는 동업자로서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명랑하게 2곡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뭐 저도 여기 산다고 와서 한마디 하라 그래서 인사말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영석 이사님의 질의응답도 받고요. 그렇죠. 사람과 진실님께서 여러모로 총대를 메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사회도 보시고. 그리고 즉석에서 테이블별로 운영위원을 뽑았습니다. 12명. 예, 순조롭게 테이블별로 운영위원이 선출된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된 데서는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거의 강제로 저도 한바탕 뽑힐 뻔했습니다. 12분이 뽑히셨고 처음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다들 쑥스러우셨던 거예요. 다들 쑥스러우셨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 그죠? 저는 도보를 통해서 집으로 귀가했고요. 한 30분 정도 빨리 걸으니까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나머지 몇 분은 커피 한 잔, 차 한 잔 마시면서 마무리하셨다고 하고 철원에서 백마구지님께서 특별히 참석하셔갖고 연대사도 해주시고 연대의 마음도 보내주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몇 개 나왔었죠. 뭐 앞으로 어떻게 조합비 시청료 거두려고 하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걷는 거에 대해서 왜 걷느냐, 또 여타의 진보 매체들, 대한 매체들, 뉴스타파라든가 고발뉴스라든가와 연대할 생각은 없느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이사님. 아마 다음에 이 지역협의회 예비 모임할 때는 좀 더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좀 더 밀도 높은 논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만큼 결합도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백마고자님 말씀으로는 어제 60분 이렇게 모이셨다 그러지만 이렇게 모인 것은 정말 대단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남구민으로서 그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우선 민주시민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은 사실 좀 낮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사는 재미가 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제가 사는 곳은 주택가이긴 하지만 상업지구입니다. 가로수길. 그렇게 정이 가지 않는 이웃 간의 공동체 이런 것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동네였습니다. 뭐 그런 곳이었는데 어제는 뭔가 좀 마음 깊은 곳에서
약간의 희망의 싹 이런 것이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다음에 만날 땐 저도 좀 더 덜 서먹서먹하고 좀 더 친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뿐이 아니라 곡차도 한잔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 모임을 가장 주도적으로 준비하셨던 사람과 진실님께서는 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마저 또 일을 하셔야 돼갖고 한 이틀 밤을 세우신 모양인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 해주셨고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요란하진 않았죠. 차분한 가운데서 뭔가 스멀스멀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이고, 블레이드무님께서 저 멋있었다고요? 가수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관조님께서 올려주신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주에서 출석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대구 경북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준비 모임 안내입니다. 지역 한마당을 작년에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협의회 구성으로까지는 아직 이어지진 않았군요. 일단 행사부터 하고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공정언론 수립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대구 경북 조합원들의 열망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사전 준비 모임을 오는 2월 8일 오후 2시에 개최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요. 장소는 대구 계산성당 계산문화관 5층이며 회비는 10,000원입니다. 회비 10,000원 계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계산성당에서 계산문화관. 날토님, 날고 싶은 토끼님에게로 문자 연락 바란다고요. 010-9568-8064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그렇습니다. 우리는 라이브 할 때는 함께 가는 거죠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만 5집 버전은 이렇게 우리는으로 끝납니다. 원래 2집에 녹음을 했었고요. 그때 녹음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보너스 트랙 재작년에 5집을 내면서 반주 테이프를 새로 만들려다가 그냥 보너스 트랙으로 노래까지 넣어서 수록을 했죠. 코러스 면면들이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가수 한동준, 안치환, 윤도현 이 세 분이 특정 가수의 노래에 같이 코러스를 한 것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가수는 아닙니다만 조국 교수, 배우 권혜효 이런 분도 함께했고요. 노래패 우리나라 그리고 저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었던 선후배 친구들까지 한 20명 정도가 코러스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이분들에게는 제가 세션비 대신 와인을 챙겨줬었죠. 와인 한 박스. 2박스 나갔네요. 덕분에 들었습니다. 신청곡으로. 자, 아이고, 백마고지님 나왔군요. 키도 크시고, 촌사람이 그렇게 멋져도 되는 건가요? 옳지 않아. 옳지 않아는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이분께서는 이제 어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웃음도 주시고 또 감명도 주셨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인구 밀도가 그렇죠. 적죠. 그리고 보수적인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외롭다고 외로운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러저러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처음 이런 지역협의회가 생길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전반적으로 많은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텐트메이커님, 강남지역 국민TV조합원 50여 명, 미랄이 되어 4월부터 진짜 국민TV 출범, 강력 지지. 고맙습니다. 오케마리님께서 민간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 이분이
전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요. 김무성, 조혜진, 조전혁, 고흥길 이 양반들 총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각 1천만 원씩을 4천만 원을 받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부 제보자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 이런 분이 불이익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없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더 보호되고 더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지죠.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이런 명목으로 안에 있는 골문 상처들을 그냥 봉합한다면은 미래는 없습니다. 한소리님, 옥산 휴게소에서 밥 먹고 쉬면서 듣고 있어요. 움직이기 싫다. 내일부터 영동 폭설이라는데, 그래, 오늘 오후부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오늘 모처럼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실은, 날씨가 맑았었는데 올 때는 지금 좀 흐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를 못하면 또 언제 탈 수 있을까 해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오랜만에 탔더니 좀 다리가 좀 풀리는 걸 느끼네요. 예. 검은별님, 추풍령 감자탕님 모두 반갑습니다. 꼴통 아이티님, 어제 강남지역 모임에 참석한 강북첩자 꼴통입니다. 병희님이 병희쌤이 제일 멋있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서영석 이사님이랑 다 찍더라고요. 아이고, 어제 또 하나의 방송을 가져보느라고 생각 못 들으셨는데, 아는 동생이 어제 상영호 무대 인사에서 감독님에게 손익분기점이 65만인데 감독님 욕심은 몇이냐고 물어보니 300만이라는데요. 그 동생 이름이 진성이래요. 사인 받을 때 진성이라고 말하니 웃으시던 영화 보신 분들만 이해될 것 같네요. 극중 기업 이름이 진성. 네. 진성. 이거 잘못 적으면 진상됩니다. 진상. 65만 명이군요. 지금 뭡니까? 객석 점유율이 대단히 좋다고 나오죠. 예. 그 예매율로 따져갖고 개봉관이 좀 더 확대됐었으면은 첫날 성적이 가볍게 5만 이상을 뛰어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2만 7천 명을 돌파를 했대요. 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을 성적에 따라서 개봉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롯데시네마는 지금 많이 스크린을 늘렸다고 하죠. 어느 정도. 그러나 이거 갖고 이렇게 안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저도 다음 주에 단체 관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닌 학교에 그런 졸업생들이 단관하기로 했죠. 자, 보자. 이거 뭡니까? 웬 불꽃. 지하철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불꽃을 올려주셨군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 가입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 경기 시흥시 은행동에서 오셨습니다. 김은호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동료 주민이시군요. 강복정님, 중랑구 신내 이동에서 김은정님 모두 반갑습니다. 예. 펄제님, 우와, 전 원곡을 처음 들어요. 감미롭다. 예, 이게 원곡이었습니다. 한우 아라빠님, 행운님 모두 반갑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이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키우는 문제를 부모에게만 맡기느냐. 사실 이 노래 자체에 대해서 이런 구구절절하게 해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노래를 한 곡 들으면 비슷한 분위기로 한 곡을 더 붙여서 이렇게 갑니다만, 예, 옆에 있는 임대웅 PD 얘기가
이 노래는 이것 자체로 그냥 여운을 두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춘 1954년생 평택 출신입니다. 평택은 충청도와 접경지어 있기 때문에 충청도 사투리가 좀 섞여 있죠. 정태춘.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면서 여러 번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큰 형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하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서양 음악 또는 서양의 팝 음악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낳고 자랐던 그런 평택의 시골 그런 정서를 많이 간직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인의 마을, 촛불 이런 같은 노래로 인기를 얻어서 1977년인가요? 8년인가요? MBC의 신인 가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음유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음유 시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 포크 뮤지션을 그래서 훌륭한 포크 뮤지션을 음유 시인이라고 합니다. 전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곡을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이나 그때나 기획사의 횡포는 여전합니다. 당시는 기획사보다는 이제 레코드사, 전속 레코드사, 전속 개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히트는 했습니다만 생활은 어려웠죠. 후배 가수인 박은옥 씨와 살림을 꾸리고 나서도 그게 나아진 게 없었죠. 그런 가운데 1983년인가요? 4년인가요? 두 분의 이제 소극장 투어를 합니다. 두 분이 전국을 돌면서 그러면서 어떤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때가 어땠습니까?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점차 사회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제야에 지금 이제 시민단체입니다만 그때는 제야라는 표현이 더 많았죠. 제야 세력과 힘을 합쳐서 집회장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전교조 같은 그런 단체와 또 기획 순회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중가수로 거듭 나게 되는 것이죠. 촛불이나 시인의 말 같은 노래 또는 두 분의 러브송 그 노래가 뭐죠? 그대 그 목소리에 내 마음 들리고 이런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면 그런 노래는 집에 가서 레코드로 들으세요라고 면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사회성 짙은 노래를 부르고 그 시대를 음악으로서 증거했습니다. 기록을 했죠. 그런 노래 중에 하나였던 우리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어이구, 어제 안내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을 듣고 참여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까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요.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에서 4월 1일 TV 개국에 맞춰 부산 지하철 광고를 추진 중이라고요. 부산 경남 지역협의회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아마 접수 마감이죠? 그렇습니다. 최소 주문 단위가 100장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 부산 지하철 객실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죠. 그게 최소 주문 단위가 100장이고, 한 장에 10,000원. 근데 이걸 이제 붙이고 하는 용역비랑 부가가치세까지 한다면은 한 121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100장 주문 가능하다는데,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모인 그런 실적을 보니까 최소 주문 단위는 됐어요. 네. 360장을 주문을 하면은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전부 도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이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미TV 게시판, 지역협의회 게시판으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